요즘 일본 인터넷으로 일부 일본 남성들이 하는 말이 일본은 남녀 갈등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일본 인터넷으로 남녀 갈등이 또 있고 실제로 법도 많이 바뀌고 성적인 표현이나 젠더 쪽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지금 일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일본 사람인 제가 얘기해볼게요. 일본에서 약자 남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나온 말인데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수입도 별로 없고 여성한테 인기도 없고 결혼도 안 했던 남성을 약자 남성이라고 불리긴 해요. 요즘 왜 약자 남성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는지, 그리고 일본 남성들이 어떤 면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볼게요. 일본 사람들은 트위터를 많이 써요. 이런 글이 있어요. 약자 남성이라는 말이랑 페미라는 말은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라는 말은 트위터에서는 인기 워드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도 한남충, 김치녀라는 단어로 남녀 대립하는 거랑 비슷하다.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평등을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한 조사로는 20대 일본 남성 중에 이성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남성의 비율은 46%, 여성은 29%였다. 약자 남성은 여자에게 인기 없는 남성을 비꼬는 말로 쓰인다. 여성 경험 부족으로 여자에게 잘못한 태도로 접근하는 걸 비판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엄격해지는 성적 표현 규제. 일본에서 실제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TV를 봐도 옛날에는 일본 TV에서 괜찮았던 성적 표현도 요즘은 잘 못다는 게 있죠. AV도 표현의 규제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제목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컨셉을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게. 페미니스트들 반대로 공공 포스터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성적인 표현에 대한 규제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고죄를 무서워하는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에 화제가 된 두 가지의 법이 있어. AV 신법이라는 법이에요. 이거는 AV에 출연하는 여성 인권을 지키려고 본인이 AV에 나가고 싶어서 AV에 나가는데 AV에 출연한 후에도 그 여자분이 이 작품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음 바꿨을 때 내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아니라면 영상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뀐 거예요. 이 법을 만약에 안 좋게 이용해서 본인 마음으로 출연했는데 그거를 자꾸 취소하면 AV를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손해가 많이 가죠. 제작하는 쪽에. 이거는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동의 선교제라는 게 새로 생겼어. 원래 일본에 강간죄라는 게 있었어. 예전 강간죄는 폭행당하거나 협박이 있었다든가 정말 그 피해자가 강간당했는지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의 선교제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여성이 술 먹고 술 취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그거를 안 좋게 이용해서 성행위를 한다든가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안 좋게 이용해서 성행위를 한다든가 그럼 또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거죠.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게 성행위의 동의라는 건 실제로는 둘이서 성행위를 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고 하는 건데 일본 남성들 중에 이 법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여자가 안 좋게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랑 같이 모텔에 갔어요. 같이 술 먹었어요. 성행위를 했는데 여자가 나중에 남자가 술 먹였다. 저는 동의 없이 성행위를 당했다. 라고 고발당할까 약간 무고죄에 가까운 식으로 신고를 당하는 리스크도 있어서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해외에서는 이 부동의 선교제라는 게 이미 도입된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거 검토된 적이 있는데 한국도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트위터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약자 남성이라는 게 뭔지 이 글을 보시면 좀 더 인터넷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여성이 올린 글이에요. 평생 신기한 건데 왜 약자 남성들은 평생 연애를 못하고 희귀고물인데도 여자들한테 밥을 사줘야 되는 걱정을 하고 나중에 성적 고발로 무고죄 당할까봐 걱정하고 지한도 무고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냐. 이 글에 좋아요가 8,000개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제가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일본 트위터에서 남성들이 젠더 이슈를 언급할 때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쓴 것 같아요. 일본 여자들은 너츠베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한국 남성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도 데이트 비용은 화제가 돼요. 왜냐면 일본에서 유명한 여성 연예인들이 남자가 당연히 사줘야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본에서 가끔씩 있는 게 잘 안 팔리는 여성 연예인이나 그라비아 아이돌 같은 분들이 옛날에 내가 이런 유명한 남성 개그맨, 남성 감독한테 선적인 비해를 입었다, 선적인 거를 강요했다 라는 것을 그 몇 년 후에 갑자기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한 혐오감도 큰 것 같아요. 인터넷 남성들 생각하기에. 한국인 남성 시청자분들 중에 저한테 한국에서 여자들한테 예쁘다고 남자가 말하면 선주행 취급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비슷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인터넷으로 그런 게 자꾸 화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바로바로 신고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포스터는 일본 내각부라고 정부기관이 만든 포스터예요. 이것도 선주행위냐? 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위에는 대사가 적혀 있어요.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귀엽네, 내 스타일이다 라든가, 오른쪽에 살 빠지고 예뻐진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이 밑에는 이게 성추행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배려한 언어를 해야 된다라는 적혀 있는 포스터예요. 일본에서 여자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위기 자체는 비슷해요. 다만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 나라고 한국은, 일본은 군대가 위무가 안 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르고 화제가 보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국은 고령화도, 군사 문제도, 젠더 문제도, 표현에 대한 규제도 모든 게 일본을 앞서가는 듯이 악화하고 있고 미래의 일본이라는 식으로 보인다, 안쓰럽다 라고 말하는 남성도 있고, 한국에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슈가 될 때가 있대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국은 페미니즘 선진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일본만큼이 아니지만 여성을 우대하는 국가다. 남녀 평등이라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유를 붙이고 여자를 군대에 안 보내게 하겠지. 참고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여성을 우대하는 국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더 해석해보면 일본에서도 여성 전용관이라는 게 지하철에 있어요. 이런 걸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남성들도 있고, 일본에서 클럽에 가면 남자랑 여자 입장료가 다른 경우도 있고, 남자가 더 비싼 거죠. 그리고 레디스데이라고 해서 영화표 가격을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는데 남성의 입장 금지인 경우가 있어. 이거는 옛날에는 남성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스티커 사진 남자들이 거기에 헌팅하러 가는 경우가 있대요. 여자 손님들 입장에서는 민폐니까 커플은 되는데 남자끼리 스티커 사진 못 찍는 가게도 있어.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뿐이고, 저는 뭔가 남자가 불쌍하다, 여자가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고,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